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정성을 들이고 화려하고 솔직히 약간 속되지만 최고의 보물과 최고의 장이 들어가는 게 사리장원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학생들이 야갔어요. 연구사가 없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안 걸리니까. 하나하나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촛대, 숟가락도 해요. 너무하죠.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죠. 하려면 힘들어도 산 넘고 물 건너도 이왕이면 에버레스트를 가야지. 집 뒤에 동네산 한 바퀴 갔다 오고 과연 이야기거리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예에서 불교미술에서 최고의 베스트인 사리장원구를 그냥 단순하게 불교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밑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타임캡슐을 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설마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기록이 나옵니다. 나오고 너무 가슴 아픈 서사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9년 동안 수업을 했던 걸 보니까 단순하게 뭐 이거는 화가가 어떻게 그렸고요, 예술적인 가치가 이렇고요 라는 것보다는 스토리 있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양한 이제 스토리 있는 걸로 한번 열어보면서 또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죠. 조선금이 수업을 하면 가장 쌩쌩한 신자료를 보여주고 안 보여줬던 걸 보여줘. 그래서 눈이 좋아. 나중에 까먹어도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잘 뭐 논문을 쓰지 않으면 보지 않을 그러한 이제 생생한 신자료들을 조금 많이 넣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리 하면 이제 이걸 전체를 다 합쳐서 이제 다비식을 통해서 나오는 인체의 그런 결정물만을 사리라 하지 않고요. 다 같이 장엄하는 걸 다 합쳐서 사리장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부처의 사리, 이제 이 사리가요 산스크리트어 사리라를 그냥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떻게 그런 불교 경전이나 불교 문헌을 하실 때요 한자로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지 마세요. 보살 할 때요, 그 관세음 보살을 줄여서 이제 뭐 관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한자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디사타바를 그냥 한자로 음차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우리가 불교 경전을 만났고 우리 한글로 음차를 했다면 거의 산스크리트 언어에 다 맞게 그대로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한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쵸? 리을이 밑에 받침으로 잘 가지도 못하고 히읗 소리도 잘 안 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중국인들이 음차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못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 진짜 그랬어요. 석사 때 그 한자 지금은 이렇게 긁어가지고 번역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어. 강의실에선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유 라떼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자전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 한자 찾았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자전이라 그러면 아는데 옥편이라 그러면 몰라요. 옥편이 뭐야.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지금도 가끔씩 실수를 해서 야, 나 때는 옥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서는 해석했거든? 니네는 씩 긁어가지고 보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감히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석사 때 불교미술 이제 전공을 하고 하는데 경전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자는 이렇게 썼는데 하나하나 해석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어느 정도 불교 경전을 보면서 지명, 명칭 이런 명사는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그냥 되는 대로 갖다가 쓴 거니까 이거는 그냥 명사로 보면 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저 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뭐야 집사의 이로올리? 그쵸 해석이 안 되죠. 그냥 산스크리트어 사리라 이제 그로 성인의 유해, 이제 화장을 한 유해의 그 결정물을 사리라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한자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커다란 스투파, 인도나 스리랑카에 가서 보시면 있는 이렇게 밥 공기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복발형 스투파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다란 이제 순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석함이 있고 이제 뭐 도자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속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싼 거부터 비싼 거가 제일 깊이. 그러니까 흔한 거에서 귀한 순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유리가 금보다 더 비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 그 부처님의 사리를 담는 용기는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유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리 장엄구를 만들 때는 탑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다양한 공에 가장 좋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모아서 이제 하는 그런 불사도 있지만 대부분 사찰에서 그리고 사찰도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수가 다 왕이죠. 그리고 한 30% 정도는 당시에 해상 무역을 했던 상인들도 이제 그 사리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불 다 꺼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낫죠. 네.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거의 아까 저기 그림을 많이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잘 전달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복발형 수투파 안에 이제 이러한 사리 장목 들어가죠. 석함이 들어가고요. 네, 은이나 동 그리고 금 그리고 이제 이런 유리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사리 장엄구가 매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탑 사리공, 사리공이라고 해서 그 사리 장엄구를 넣는 건데요. 이제 가끔 그러세요. 사리공은 어디에다 만들어요? 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보통은 가장 밑에 바닥에 지하에 한 뭐 1m 정도 땅을 파서 하기도 하는데요. 경주에 있는 분황사 모종석 탑 같은 경우는요, 그 탑신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뜯어보지 않으면 어디에 사리 장엄구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알았으면 일제 침략기에 남아나지가 않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 저런 거예요. 우리나라 석굴암 밑에 불국사 하면 탑 두 개가 있죠. 다보탑이랑 석가탑인데 석가탑은 뭐만 유명하냐 하면 거기에서 세계 최초의 목판이 무구정강대 다란이경이 이제 그것만 이제 유명한데 사실은 그거 말고 거기에서도요 사리 장엄구가 나왔어요. 근데 못 보셨죠?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제 최종 보고서 이런 게 이제서야 이제 나왔는데요. 그것처럼 거기 같은 경우 아마 맨 밑에 지하에 있었으면 일제 시기에 다 도굴이 돼서 일본에 갔을 거예요. 근데 달랑 들어서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는 사리를 안 넣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탑신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보면 왕의 방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 왕의 방을 만든 건축 설계사들은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탑을 만든 건축 장인을 다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어디에 사리장엄구를 모셨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하고 요즘은 하죠. 뭐 방송국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그 사리장엄구 막 하는 거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비밀이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인도의 산치 대탑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제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서 드론. 저도 드론을 하나 장만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 5만 원짜리로 시작했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론 잘못 날리다가 남의 집에 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망가뜨리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제 5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그걸 가지고 봉봉봉봉 이제 장난을 해봤는데, 돼요. 근데 첫날 에리드든 깨먹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네, 항상 손실이 있어야 배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5만 원짜리 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달 수가 있는 건 어느 정도 가격이, 그죠, 무게도 지탱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짜리 도전을 했어요.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에서. 네, 쿠팡 뭐 이런 데서 다 팔아요. 네, 이제 중국 테무 이런 거 약간 좀 겁이 나서 안 하고요. 이제 쿠팡에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그 해도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제 해봤어요. 이 되네?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데 얘는 나는데 이 카메라 이게 무선이 잘 원활하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갖고 놀아가지고 성공을 한 게 바로 요거예요. 네, 근데 이 이상은 안 돼요.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드론이 막 몇백이 되거나 몇 천짜리도 있대요. 네, 그 미국에서 마트 택배로 드론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멀리서도 되고 거의 1km도 넘게도 된대요. 근데 얘는요 한 100m를 넘으면 카메라 셔터가 안 눌러져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100m 안 되게 해가지고 딱 성공을 했는데, 이제 아마 여기 선생님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쵸, 여기저기 답사도 많이 가시는데 인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워낙 얘가 커서 우리 요 밑에서만 종종 다니지 전체 모습이 권역이 어떨까 내 눈으로 이제 아마 보고 싶으셨을 거여서, 산치탑이라고 하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큰 것만 대표적으로 4개가 있고 자근자근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요 산치 요게 1탑인데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기원전 3세기부터 축소를 해갔고요. 기원을 1세기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커다란 이런 복발형 수투파의 목적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자리를 이제 안장하기 위한 거고, 기원전 3세기니까 누구 한 번쯤 들어보셨던 아소카 대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이제 안치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산치탑 안에 어떠한 사리기를 넣었는지는 몰라요. 뜯어봐야 알겠죠. 다행히 아직 도굴이 되거나 이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건 뭐냐면, 확실하게 석가모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타마 시타르타의 사리라고 하는 명문이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된, 그리고 정말 예뻐요. 이제 그 사리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구조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불교의 4대 성지라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8대 성지까지 외우라 그래요. 근데 이제 4대 성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나라, 이제 오늘날 네팔에 있어요. 카필라바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인도나 네팔은 여자가 출산을 할 때가 되면, 그쵸? 친정으로 출산을 하러 가요. 친정이 자그마한 옆 나라 왕국이었는데 출산을 하러 가다가 미처 조산이었나 봐요. 네, 룸빈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시타르타 태자를 낳으시죠. 근데 여기서 잠깐, 왜 인도나 네팔은요 여자가 출산을 할 때가 되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할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랬어요, 선생님? 산후조리 때문에. 거봐요. 역시 우리나라는 착해. 인도주의적이야. 네. 이때는 왜 그러냐면 출산을 해도요, 뭐 산용률이나 뭐 아니면 뭐 여가일 수도 있고 이러면 거의 40%의 산모가 아이를 낳다 죽었대요. 근데 진짜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10명에서 4명이면? 그쵸?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딸 하나 언니가 시집을 보내면 동생은 언니가 애 한 둘 낳을 때까지 스탠바이. 그쵸, 1+1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마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애 낳다 죽으면 친정 가서 죽어라 해요. 잔인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오타마 시타라타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출산 후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누가 키워요? 와서 이모가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가던 길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왕국은 이제 오늘날 네팔의 카필라 바투스고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세요. 그러다가 잘 성장을 하다가 이제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해서 이제 부다가야에서 득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권에서 가야라고 하는 지명 엄청 많아요. 인도네시아에도 그쵸? 네, 가야라는 지명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저기 김해 옆에 거기도 가야인데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도 가야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 부다가야에서 득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 이제 한 걸어서 일주일 정도 떨어진 사슴이 있는 언덕이라고 해서 사르나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최초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80세의 나이에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이렇게 열반에 드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가장 확실한 너무 맞는 석가모니 부처님 다 여기저기 가시면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여기도 진신사리, 저기도 진신사리. 속으로 그러시지 않아요? 도대체 부처님의 사리는 얼마나 많길래. 물론 불교 경전에 나오기는 서말 닷대라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저울에 지금 올라가도 제 몸무게가 서말 닷대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말 닷대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한 중학교 때, 네.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아이랑 같이 절에 갔었어요. 하다가 애가 이렇게 갑자기 절을 하더니 뭐야? 금산사에도 진신사리라 그랬고 여기도 진신사리라 그러고 엄마 부처님의 사리가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면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있는 거야 라고 웬일로 똑똑한 합리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아니 부처님은 도대체 엄마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화장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이제 사리가 나왔어 라고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네, 웃었는데 근데 정말 진짜 딱 이름이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라고 확실하게 네이밍이 되어 있는 사리가 바로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여기 부처님의 살았던 아버지의 나라 카필라바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네팔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뭐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말을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인이 아니었다. 네팔 그때 당시도 인도 땅은 아니었어요. 네팔에서 태어났고 네팔 사람이고 다만 인도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고 순례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 여행사 있잖아요. 뭐 해초 여행사니 실크로드 여행사니랑 함께 가는 그 불교 순례 하면은 먼저 아시아나 항공이 제일 편하죠. 네팔로 떨어져요. 네팔로 떨어져서 내려서 인도까지 이렇게 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Ancient 샤카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네팔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영국이 식민지화했었지요. 네,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이제 이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인도를 다스리려면. 그래서 군인이나 어떤 사냥꾼 이런 사람들 말고요. 이런 방직 기술자나 초창기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 공업에 관련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인도로 적극 이제 받아들이면서 땅을 굉장히 싼 값에 헐값에 불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럴 때 페페라고 하는 윌리엄 페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필라바투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의 나라인 거기를 굉장히 싼 값에 불화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나면서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랑을 파다가, 항상 어디나 그렇죠. 뭐 주차장을 만들다가 뭘 하다가, 그래서 도랑을 파다가 1898년이에요. 이제 도랑을 파다가 커다란 한 549cm만 한 5m 정도 되는 거죠. 커다란 돌함을 발견을 했어요. 돌함을 발견을 해서 봤더니 뼈 조각, 태운 재,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리 용기, 그리고 사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마침 문자, 그 사리 용기 하나에 산스크리트 브라흐미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사리기는 샤키아족의 수가티 형제라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헌납한 건데, 이게 뭐냐? 세존의 유고를 담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나라 말씀이 이호등규카여의 그 글자랑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의 글자가 다르고,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맞춤법이랑 또 지금 맞춤법 다른 것처럼 이 브라흐미 문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기원전 500년경인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500년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열반에 드셨냐면 기원전 544년에 열반에 드셨거든요. 얼추 글자랑 사용됐던 거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짜 찐 살이다 라고 하는데, 당시 이거는 페페, 윌리엄 페페가 이제 19세기 말에 찍은 아마 카메라도 갖고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찍은 흑백 유리 원판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잠시 후에 보시면 약간 웃기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좀 정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대략적인 크기를 알게 하려고요. 지금도 발굴 현장에서 쓰는 이렇게 자를 놓고선에 사진도 찍었고, 보통 우리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평면에서 찍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 사람이 공대생이 맞기는 했나 봐요. 상부에서 왜곡되지 않게. 지금도 발굴 현장에서요, 드로잉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이렇게 평면으로 놓고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 5층짜리 알루미늄 사다리라도 갖다 놓고 위에서 왜곡되지 않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페페는 좀 배운 사람이긴 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그거는 꼭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5m 정도 되는 이제 이러한 그 석함, 되게 잘 다듬은 이제 이러한 평범하지 않은 석함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이러한 사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리코, 항아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한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브라흐미 문자로 샤카 집안에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라고 하는 요게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의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오늘날 사진인데요. 이게 아쉽게도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명문이 있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저는 되게 큰 줄 알았어요. 사이즈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적었어요. 15cm예요. 그러면 30cm 잡 안만 하니까 제 손바닥보다 조금 1, 2cm 더 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러 문서랑 이런 거 뜯어보지 말라고 진흙으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실 이렇게 꿰가지고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문장 도장이 이제 겉에 있었고,
네, 페페가 자기가 나름 액자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온 사리기 안에 같이 있었던 다양한 금은 보석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액자에다 자기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피프라워에서 갖고 왔어. 근데 누가? 페페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죠, 속으로. 금 다루는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그쵸. 네. 그리고 가죽도 좋은 거 액자도 비싼 액자 썼어요. 이거 코끼리 가죽 액자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 요 안에서 나온 실제 여기 위에 요게 살이에요. 네. 사리들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뭐냐 하면 돌이죠. 돌을 가지고 요렇게 꽃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여러 색다른 돌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고야, 2700년 전인데 대단하다. 진짜 정성과 공을 엄청 들였다 라고 싶고, 이건 아시는 수정고. 예, 그리고 초창기에 어설프지만 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롱옥이라고 하는데 옥이 아니라 유리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그리스, 로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흙을 높은 고온에서 가열을 하면 걔가 녹아서 유리처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을 하셔서 알고 계시는 뭐 페르시안 글라스니 뭐 로만 글라스니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초창기에 이걸 그냥 보통 대롱옥이라 그래요. 녹여가지고 흘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약간 저거랑 비슷해요. 혹시 수제 사탕 만드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탕. 그쵸. 네, 요즘 애들은 그래요. 선생님 수제 사탕 만드는 걸 그걸 뭘 봐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설탕을 색색에다 입혀갖고 녹여갖고 이렇게 막 섞잖아요. 그리고 걔가 완전히 굳기 전에 칼로 톡톡톡톡 치잖아요. 거의 유리도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고 이 기술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불죠. 후 불어가지고 하는데 아직 불 기술이나 아니면 더 높은 이제 온도, 화력을 높일 방법이 없어서 초창기에 이렇게 탁한 이제 대롱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옥이 아닌 이런 유리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수정 같은 거를 이렇게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었고 얘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윌리엄 페페가 공대생이라고 하는데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페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죠? 이제 발견한 이제 요 사리기는 되게 잘 이제 보존이 되어서 있습니다. 있고 뭐 이제 이러한 돌을 조각을 한 것도 있고, 요거는 치아라고 하는데 어금니가 저렇게 생겼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 어금니는 저렇게, 우리 어금니가 물론 비슷한데 저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치아의 일부분, 뭐 치아 사리일 거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요게 이제 유리이고, 요건 돌을 이렇게 좀 깎았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쭈꾸미도 아니고, 그쵸? 크기 되게 작아요. 제 손톱만 해요. 제 손톱만 한데 아시죠? 작게 만드는 게 더 힘든 거. 예. 사포도 없었고 그라인드도 없었을 텐데 뭘 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공약물이 나왔는데 뭐 거기에는 심지어 금실이랑 같이 섞은 샤프란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샤프란, 그쵸. 요만큼 10g에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세요? $100. 100달러면 지금 얼마지? 15만 원이에요? 큰일 났다. 왜요? 왜 그러냐고요? 이제 연구비를, 유네스코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조사 보고서 답사를 가야 되는데, 받은 돈이 만약에 달러로 주지를 않고 한국 돈으로 주잖아요. 이를테면 그거죠. 한국 돈으로 3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답사를 가고 뭐 할래니까 500만 원이 드는 거죠. 지금 달러가 올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8월 말까지 안 내리겠죠? 네, 갑자기 슬퍼졌어. 네, 그래서 이렇게 샤프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진주 이제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사리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보신 요거에 이제 뭐 말로만 듣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한 이름이 붙어있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이고, 이제 사리가 수투파에 봉안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영국 이제 대형박물관에 있는 그 간다라시기 불상인데요. 여기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불상 안에 여기에 이렇게 사리가 딱 봉안이 된 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럼 저 안에 사리는 어디 갔냐고요? 기록만 있고 분실 잃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박물관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해외 박물관 같은 경우 보면 자기네 나라 유물이 아니고 특히 약탈 유물일 경우에는요. 그 안에서도 많이 잊어버려요. 이거 어디 갔니? 라고 하기도 하고 박물관에서 새로운 신발견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부처나 보살의 복장 유물 있죠. 배 안에다가 넣는 경전도 넣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어떤 뭐도 넣죠? 부처님의 사리는 못 넣지만 옷, 승gat, 이제 옷도 넣고 하는데 어쩌면 이러한 이 형태가 후대 불복장의 기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리가 다 수투파 이제 아니면 탑 안에만 봉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상 안에도 드는 이러한 경우가 이미 기원 후 약 한 1세기 정도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쁜 사리기를 쭉쭉 볼게요. 이제 그런 사리기 말고도 이제 대략 한 AD 1세기, 2세기경에 인도 북부 쪽에 흔히 말하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커다랗게 나라, 제국을 세웠던 쿠시안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쿠시안 왕조는 뭘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중국의 비단을, 그렇죠, 페르시아랑 로마에 파는 그런 이제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모았고, 그래서 그 이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불교 이제 건축물을 남겼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이거 돌이에요. 돌로 깎은 거예요. 동석이라고 하는 돌을 이렇게 깎고 명문을 이렇게 남기고, 요 안에 금으로 된 이제 통을 놓고 요 안에 이렇게 사리를 모셨는데요. 요거 좀 자세히 볼게요. 얘도 크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크신 것 같잖아요. 6.5cm 작아요. 약간 댁에 있는 요지통, 그렇죠. 뭐 종이컵이나 뭐 요지통 완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먼저 나무에다 조각을 해요. 나무에다 조각을 하고 금판을 이렇게 두릅니다. 금판을 두르고 천으로 감싸서 부드러운 망치로 통통통통통통 두드려요. 이제 그걸 타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사리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마란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돼서 비마란 사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1세기 이제 정도가 되고,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쁘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AD 1세기이기 때문에 아직 관음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의 이런 보살들은 아직 출현을 하지 않았어요. 불교사에서. 그래서 이때는 오로지 누가 있었냐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좌우로 이제 협시, 호복으로 누가 있냐면 약간 이렇게 제왕이거나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행색을 하고 있으면 누구냐면 제석천, 우리나라 말로는 제석천이고 인도 말로는 인드라. 들어보셨죠? 네. 인드라이고 약간 수행자의 모습으로 물병을 들고 있으면 브라흐만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문수, 보현, 그리고 뭐 이제 부처님의 많은 제자 이런 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초창기에 석가삼조 네, 형태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박힌 거는 뭐라고 하더라? 장미석? 장미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서 봐도
보셔도 이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바닥까지도 또 엄청 신경을 썼어요. 연꽃. 그래서 보면 바닥 따로 몸통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교한 정말 사리기는 정성과 최고의 호화로움이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쿠산 제국을 이제 굉장히 그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 누가 있냐면 카니슈카 대왕인데요. 사실 불교를 공부하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니슈카 대왕이 바로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편찬하라라고 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한자로 번역이 돼서 한역이 됐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이 카니슈카 대왕의 사리기가 되게 많이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2번 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출토가 된 그 스투파인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대당서역기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현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이제 되게 높다라고 하면서 길이도 대략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길이로 계산을 했더니 높이가 120에서 140m면 100m 운동장 세워놓은 것보다 더 큰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산치 스투파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번개를 맞아서 여러 차례 이제 소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영국 식민지 시기 초창기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인데 제가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상 복원을 시켜봤어요. 네, AI한테. 자, 둘레는 몇이고, 당시의 재질은 뭐였어? 가상의 산치 스투파를 참고로 해서 가상의 스투파를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줘. 둘레는 몇 미터일까? 라고 했더니 이제 AI가 만들어줬어요. 둘레를 제가 이제 120에서 140m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높이가 이래서 그러면 둘레는 약 300m가 넘는 이러한 스투파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여기 안에서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이제 그 카니슈카 대왕의 사리기라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아직 초창기 AD 한 2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여기에는 수행자의 모습이니까 여기가 이제 브라흐만이 될 것이고 여기는 옷을 잘 입은 제왕의 모습이니까 인드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의 사리기와 이제 유리는 아니고 수정을 깎아서 만든 이제 이러한 그 사리병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이제 요거는 언제 찍은 거냐면 우리 예술의 전당에 왔었어요. 먼저 그 구인상 에서 한번 일주일 정도 침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 왔었는데요. 2017년인가? 네, 가을에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어디에 전시가 됐었냐면 쟤는 주변을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 기록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 전시가 돼 있었냐면 여기 구석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뒷면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 진짜 누구야 누구 미술사 전공자가 아니니까 박물관 전공자가 아니니까 저렇게 전시를 했지. 그 마찬가지로 왜 도자기나 이런 거나 불상 같은 거 보면 360도 다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 뒷면의 명문을 제 손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술의 전당에 왔을 때 사진 있고 이제 여기에 명문이 이렇게 있어서 127년에 AD 127년에 만든 이제 사리기구나라고 하고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라는 명문은 없는데 어떻든 이 안에서 사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명문은 없지만 이 안에 있는 사리기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기일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예술의 전당에서 팔을 있는 대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 찍은 게 이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네. 이렇게 되고 네. 제 머리통이에요. 그리고
있고 이제 네,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간다라 지역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저기 그리스의 이런 유익천사의 모습도 있고 뭐 해와 달 같은 이런 뭐 페르시아적인 신앙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미술이 여기 안에서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사실 미술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교를 떠나서 동서미술 교섭에 되게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렇게 되고 최선을 다한 저희 사진. 어떻든 이 여기 있는 거는 글자는 못 찍었어요. 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이 사리기를 만든 카누시카 대왕의 자기의 모습이 직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리는 그럼 어디 갔어? 라고 하면 한동안 없어졌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영국이 미얀마도 자기네 식민지화 하려고 영국이 미얀마에 줬었어요. 근데 미얀마를 식민지화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얀마 만달라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만달라이에 있는 이제 여기고 요 안에 있는 요 수정 유리만 진짜고 요거는 추후에 만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되게 다양한 사리기 모양을 쭉쭉쭉 몇 개 보시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편암을 깎아가지고 6cm밖에 안 돼요. 거의 공같이 생겼죠. 네, 이음새가 어디야? 라고 하는데요. 이음새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음새예요. 네, 여기가 이음새예요. 진짜 와 정말 락앤락처럼 견고하게 뚜껑이 딱 맞게 그래서 돌로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6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이러한 사리기도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제 이걸 뭐 픽스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고대 그리스에서 썼던 작은 용기 명칭을 따서 하는데 근데 그냥 저는 원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고요. 쟤는 7.4cm 제도.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뭐 초창기에 뭐 봤어요. 이제 어떻든 그렇게 되면서 불교가 전달이 되죠. 제일 먼저 이제 누가 먼저 불교가 전달이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학교 때 이제 외운 거는 그거죠. 먼저 고구려가 하고 백제가 하고 나중에 늦게 신라가 하고 라고 했는데 현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는 그러면 뭘까? 그쵸.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한번 추정해 보세요. 지명이 어딜까? 구역. 부여 군사. 그치, 똑똑하세요. 학생들한테 여기가 어딜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학생들은 그래요. 칭찬도 하면 안 돼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또 이제 여자라서 이렇게 좀 편하잖아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가끔 그게 있어요. 여학생들을 짧은 치마랑 짧은 반바지 입고 맨 앞에 앉아있으면 눈을 저기 맨 뒤에 쓰레기통에다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큰일 날까봐. 괜한 말 들을까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세요. 눈이 시렵대요. 자기 루테인을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3시간 내내 자기 쓰레기통만 보고 수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쓰레기통을 왜 봐요? 라고 했더니 이제 누군지 알아요. 걔가 항상 옷을 그렇게 입고 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나쁘진 않아. 근데 쳐다보면 또 쳐다본다 뭐라 하잖아요.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딱 보시면 부여라고 답이 나오시잖아요. 그쵸? 여기 낙하암이 있고, 그쵸? 부소산성이 있는데, 그쵸? 고란사도 있고, 이 낙하암에서요, 바로 있는, 지금은 없지만, 터만 있는 사찰이 있어요. 근데, 현재 발굴 결과 보면, 부여에서 가장 큰 절이었대요. 가장 큰 절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절 이름에 왕자가 들어가요. 왕흥사, 왕흥사지라고 하는데 현재 완전히 발굴이 끝난 건 아니에요. 마치 경주에 있는 황룡사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닌데
최근에 여기에서 요만한 청동 인물상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고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절은 백제 초기에 건설이 돼서 최소 고려시대까지, 조선시대는 모르겠지만 고려시대까지 유지가 되었던 사찰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현존 어떻든 한반도에서 나온 사리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가 바로 요 왕흥사지 요 목탑이 있었던 목탑지에서 발견이 됐어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이른 시기 탑은 다 목탑이었어요. 특히 고구려는 100% 목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신라 백제탑은요, 열심히 외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잠깐만, 근데 왜 고구려탑을 선생님이 외우라고 안 하지? 왜 다행히 목탑이라 외울 게 좀 줄었어요. 네,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초창기는 목탑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석탑으로 갔는데요. 요 목탑지에서 한반도에서 현존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사리기가 나왔고, 최근에 발견된 게 바로 요거예요. 왕은사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여기가 지금 낙하암이거든요. 낙하암에서 건너보시면 보여요. 건너다 보면 딱 보이세요. 뻥 뚫렸어요. 허허벌판에. 구두의 나루 앞에. 구두의 나루. 청양 저기 뭐. 강 건너. 네, 강 건너고요. 예, 여기 여기 구두의 나루. 예, 황포 돛담배가 다녀요. 네, 다녀서요. 요쪽에서 내리게 해줘요. 그래서 걸어가 보실 수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발굴하고 있는 데만 안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젖곡사이구나. 청양 젖곡사. 네. 그렇게 또 지명을 말씀하시면 순간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저 상이 뭔지 알아요. 6cm밖에 안 돼. 불교 미술에서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오른팔을 들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잡고 있고 살짝 이렇게 몸을 틀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시타르타 태자를 오른쪽 옆구리로 출산을 하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마야 부인의 이러한 게 청동이 6cm? 우리나라는 여지껏 저런 마야 부인상이 단독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고려 거니까 송이나 원대 수입품일까 어쩔까라고 하는데 아직 이제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 정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이제 목탑이니까 탑의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탑진지 너희는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생맹이면 안 돼요. 트롤이라고 해서요. 미장일 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약간 이렇게 삼각형의 잘 바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걸로 땅을 빡빡 긁어요. 빡빡 긁으면 유기물이 있었던 땅, 그리고 사람이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땅의 색깔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빡빡 긁고요. 이렇게 보면 선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 선 그려진 데에 이렇게 흰색의 석회가루를 이제 뿌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다 해서 보니까 목탑지였구나.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가 신초석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사리기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진만 보시고요. 요 사리기와 관련된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 아픈 서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쉬었다가 오신 다음에 조금 긴 슬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숙할 어미거든요. 그냥 사리기. 장엄하다. 뭐 이런. 네, 맞아요. 그 의미예요? 네네, 그 의미로 해서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그 사리 장엄군라는 말을 언제부터 사용을 했냐면은 약간
미술사 한 2세대 교수님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사리 그 전시를 할 때도요 사리 장원구 전시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사리기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일괄지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반되는 다양한 유물이랑 뭐 이런 다음에 정성 들여서 만든 그 겉에 사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마디로 불교적인 엄숙함 속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런 거에 맞는 용어가 뭘까 하다가 뭐 사리장원구라는 용어를 쓰신대요. 그래서 그게 꼭 뭐 필수 용어고 하지는 않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예요.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한자 문화권에서 그냥 네네네 장엄구 붙여왔던 건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서 사리랑 장엄구라는 말이 합쳐진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렇게 그 5글자로 그렇게 결합이 된 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사리 장엄구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사리기, 예. 사리함, 예. 사리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리 정도. 한 15년? 지금이 2026년이니까 지난번에 그 사리 전화했을 때가 2009년? 2010년? 한 15년, 16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네. 말이에요. 그리고 사리가 여러 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소문을 많이 나왔는데 그 불교 경전에 나오죠. 네. 성말 닷대라고. 그런데 그 사리 하면은 봉안할 때 그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많이 나왔으면 많이 넣고 조금 나왔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지껏 그 평균이 있는데요. 많이 나와봤자 8알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둘, 셋 그래요. 그 귀한 거를 뭘 어떻게 많이 이렇게 넣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살 수도 없고. 나오는 거를 네. 다 넣나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교사에서 보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8나라에서요 사리를 서로 많이 가지고 가겠다고 조금 이제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팔왕 사리 분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8명의 나라에서 이제 사리를 나눠서 가서 8개의 탑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그래도 최소예요. 8개로 나눴으면 한 몇십 개는 가지고 갔겠죠. 몇십 개는 갖고 갔을 텐데 각각 그 탑 안에도 그렇게 들어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50년 뒤에 아소카 대왕이 인도를 다 통일을 하고 나서요. 자기가 그 통일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생을 했기 때문에 뭐 84,000개의 탑을 만들겠다는 둥 3,000개의 탑을 만들겠다는 둥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8개의 사리탑에 있는 사리를 다 꺼내요. 꺼내라고 하고 뭐 하나씩 두 알씩 나눠가지고 인도 전역에 뭐 사리탑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몇십 개가 들어있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대웅전이 없는 사찰이 4개인가 무슨 몇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엔 그래 몇 개 가져라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그런 거는 보통 스님이 갖고 오는 거죠. 이제 어디서 가져와요? 이제 인도에서부터 가고 오거나 기록이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요 중국에서 이제 사리탑을 세우려고 이제 인도 승려가 가서 사리를 가지고 왔대요. 네, 이제 어디서 가져와요? 인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이제 뭐 그 지명이 뭐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그거겠죠. 뭐 제일 사리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 지도에 보면 아니요, 제 얘기는 네네 잠깐만요. 보통 이제 그 지명이 있어요. 한 중국 그 기록에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곳이 뭐냐면 보통 여기 뭐 쿠시나가르에서 사리를 얻어서 중국에 와서 이제 뭐 그 사리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신라의 승려 누구가 부탁을 하여서 사리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 뭐 그래서 뭐 이제 이게 가가지고서는 오늘날 뭐 어디에 뭐 그 금산사에 있는 뭐 이제 뭐가 되고 뭐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사리를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갖고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인도로 갔던 국법스님 이제 가지고 왔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저도 그러죠. 아니 근데 네. 유명한 승려가 인도에 가서 만약에 거기 뭐라 좀
사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 하나 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현장도 얻지를 못했는데요. 대당서역기를 쓴 심지어 현장은 이제 순례도 했고 그리고 현장뿐만이 아니라 누구죠? 그 인도에서 그 인도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도 그 사리를 얻으려고 8년을 정말 애원을 해가지고 사리 하나를 얻어갖고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신 게 그 당나라 사찰 탑인 법문사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뭐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거나 사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냥 그거죠. 그래 뭐 불법으로 뭐 믿어야지 뭐 이제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저 사리를 가지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DNA 검사를 해보지라고 하는데 열이 가해진 건 DNA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안 나오죠. 네, 거기까지. 네. 자,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사리기만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왕흥사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이제 왕흥사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사찰이냐면 백제의 창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덕강, 그죠? 위덕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근데 이 백제 위덕강은 진짜 보통 사람이었으면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삼국 통일 시기인 거잖아요. 이 위덕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백제 성왕이에요. 네, 백제 성왕인데 이 백제 성왕은 정말 마지막 그리고 이 성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공주에 있는 문영왕릉 있는 그 문영왕릉이에요. 문영왕릉의 아들이 성왕이고 성왕의 자식이 바로 이제 그 위덕왕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버지 문영왕릉의 이제 다시 이제 부흥을 꾀하는데 한 번 더 천도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여에 와서 꾀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인 이제 위덕왕이 왕자였을 때. 왕자 창이었을 때 삼국의 통일 전쟁으로 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급한 보고가 왔대요. 너의 아들 창이 신라군에게 지금 포위가 돼서 죽기 직전이다. 빨리 가능한 빨리 네 아들을 구하러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왕이 아들을 구하러 가죠. 근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신라군의 관계였어요. 창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 50명인가만을 데리고 아들을 구하러 갔던 아버지 성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임을 당해도 너무 잔인하게 어떻게 그 신라인 노비 출신에서 정말 굉장히 잔혹하고 전쟁을 잘해서 장수가 된 그 노비가 있대요. 그 노비의 손으로 성왕의 목을 자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왕의 몸만 백제에 보내고 머리는 어디 신라 왕궁의 계단에 인부들이 드나드는 계단 밑에 백제 왕의 성왕의 머리를 묻게 했대요. 그래서 아들 창은 그거죠.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불교에 귀의하겠다. 나는 출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말리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열심히 통일 전쟁에 매진을 하는데 참 반복이 돼요. 이 위덕왕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스토리가 또 그쵸. 아들이 또 통일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위덕왕이었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놈의 삼국 통일이 뭔지 아버지가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죽을 왕자를 기리기 위해서 왕흥사라고 하는 이제 절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을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사연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명문이 남아있고 정확하게 577년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날짜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청동함 속에 은, 그리고 은 속에 이제 이렇게 금이 뭐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록에 보면 그게 있어요. 처음에 사리를 두 알만 넣었는데 부처님의 공께서 강문하셔서 봉안 하던 날 보니까 세 알로 늘어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에이라고 하는데요. 네. 되어 있고, 이제 청동함 뚜껑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은, 금, 함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목탑지 밑에서 함께 이제 사리공에서 이제 같이 나온 이러한 굉장히 많은 만적 정도 되는 이제 같이 함께 넣은 부장 유물이죠. 이제 유물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가장 이제 백미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돌이요, 약간 뭐라 그러죠? 그 크레페 케이크처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딱 일어나는 돌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만든 이제 이러한 공예품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위동왕이랑 관련이 있는 건 여기 선생님들이 또 아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향로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예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동사에서 출토가 된 금동용봉 대향로도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한 그 사찰을 만들 때 만들었던 향로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한국 고대사에서 뭐 불교를 떠나서 이제 공예사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위덕왕의 스토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버지를 위해서는 금동용봉 대향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반도 최초의 이런 577년에 이런 사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 맨 앞장에 있었던, 그렇죠, 익산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뜬금없는 이 벽돌은 여기 왜 있을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시멘트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굉장히 오랜 시기에 거쳐서 2019년 3월 22일에 이제 최종 이제 복원 마무리가 됐고, 이것도 되게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기까지 모양을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끝까지 복원을 하자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냅두자. 근데 사실 저는 끝까지 하자 주의였거든요. 근데 어떻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칠해져 있던 시멘트를 분리하는 것만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시멘트가 되게 무서운 아이더라고요. 시멘트는요, 돌을 파고들어서 시멘트화한대요. 네, 저 몰랐어요. 네, 시멘트는 시멘트화한대요. 걔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했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악화시킨다라고 같이 동지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 같은 가능한 남아있는 석재는 원래 오리지널을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오리지널 원래 건데, 그러면 오리지널에서 시멘트를 떼는 게 바로 되지가 않잖아요. 가능한 뭐 그라인드로 잘라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원형에서 살살 잘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근 십몇 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완성된 게 요거고, 요거 보시면 이제 다녀오셨을 거예요. 보니까 성남문화원 답사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가셨을 텐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탑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보셨던 수투파, 복발형 수투파에서요, 분류가 전달이 되면서 당연히 수투파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요, 약간 원형도 아닌 것이 사각형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수투파에서 파고다. 파고다는 열심히 들어보셨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파고다 어학원 열심히 다니셨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파고다잖아요. 근데 저렇게 완성된 파고다의 형태는 어디서 이제 딱 만들어지냐면,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한 300년경이면 이제 완성이 돼요. 저러한 형태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기를 칸을 비워놓고요, 층층이 하나의 법당,
금당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특히 백제는 남조랑 친했죠. 그래서 남조의 영향으로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법당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빈 공간인 이러한 탑의 이제 형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황사 모전석탑도 경주, 걔도 안에 속이 비어 있어요. 조그맣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가시면 이런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직접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이 탑은 그냥 그냥 이래 못생겼어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탑 하나에 금당 하나, 탑 하나에 금당 하나, 탑 하나에 금당 하나인데 중앙은 이제 목탑이어서 형태를 알 수가 없고, 이제 지금 이제 사리기랑 관련돼서 하려고 하는 탑이 바로 요건데요. 이 탑은 또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아시는 무왕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백제 무왕은 그렇죠. 서동요, 네, 서동요의 그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무왕은 그쵸, 누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을 정도로 삼국전쟁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백제 무왕은 삼국 통일을 안 하고 뭐하러 신라에 가서 말을 팔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녔대. 이거 찐이야? 라고 약간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무왕의 부인은 누구예요? 그쵸.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쵸. 진짜 백이는 아니죠. 그쵸. 근데 진짜 백이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나왔죠. 바로 여기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서동요를 하는데, 지금도 근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요, 이제 그 국어 교과서 이런 게 실려요.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서는요, 이런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생 애들은 무왕의 부인은 선호공주구나, 네, 그냥 그러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그 신우의 아들이죠. 네, 고3인 애가 그러더라고요. 외숙모는 맨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만 맨날 한다고. 그래서 아니야, 외숙모가 하는 이야기는 맨날 신자료야. 그래도 근데 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그건 교과서에서 수정을 안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치 그거죠. 세계 최초의 활판 인쇄는 구텐베르크 라고, 우리나라의 직지를 고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때문에 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무왕이랑 선화공주 드라마 나오고 막 이랬는데, 자, 이제 삼국유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무왕이 이제 그 왕비랑 함께 이제 그 절을 기도를 하러 막 갔어요. 가다가 부인이 갑자기 그랬대요. 여기 이 자리에 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절 이름이 뭐냐면 미륵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그래서 지금 절의 이름이 미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을 지었다라고 하죠.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마도 미륵사지 창건 당시에는 638년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솔직히 중앙의 이 목탑 같은 경우는 그 황룡사 구춘 목탑을 약간 이제 벤치 마킹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라서 솔직히 이 모습이었는지는 이제 몰라요. 하지만 규모나 건물이 몇 칸이고 요거는 이제 발굴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 복원을 하는데 요즘은 다 씌우죠, 집을. 네, 집을 다 씌워요. 이런 식으로. 어디 답사 가셨는데 대웅전 보존수리 어디 이렇게 해서 커다랗게 플라스틱으로 이제 집 만들어 놓고 못 보게 하면은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보게다 집을 씌워 놓고 그래 라고 하는데, 날씨, 비바람 이제 이런 걸 이제 안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다 걷어내고 나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사리궁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래서 석판을 드니까 금으로 만든 판에 이제 주로 두색 주로 이렇게 한 이제 그
명문이 나왔고 여기가 이제 그 사리 호고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이제 공약물들이 이제 이렇게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네 이제 2009년 전에까지는 그러면 그렇죠. 무왕의 부인은 선화공주였던 거죠. 근데 이제 2009년 이후부터는 무왕의 부인은 이제 선화공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여기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요. 뒷면에도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좀 긁어왔거든요. 앞면에 보면 뭐 감흥하시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막 이런 이야기 다 이렇게 지우고 백제의 왕후는 좌평이면은요 오늘날 국무총리 정도의 직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좌의정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좌평에 그 사택 적덕, 사택이 성이고요. 적덕이 이름인데요. 가만 보니까 백제 시기에 사택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이 이 익산 지역에 그 유지였나 봐요. 사택이라는 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그러한 사찰이라던가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택 적덕의 딸이래요. 근데 전생에서부터 선한 인연을 많이 심어서 지금 생에 왕비로 태어난다라는 뭐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그럼 난 전생에 죄를 지어서 저는 지금도 1년의 제사를 14번에서 그래도 줄었어요. 제가 처음에 9년 전, 8년 전에 수업하면서 저 오늘 수업하고 빨리 집에 가서 시댁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 제사 14번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제 줄었어요. 네, 8번으로. 네. 네? 아니, 추석이랑 설 빼고요. 추석이랑 설 빼고. 네. 빼고.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한술 더 떠서 야, 그래도 작은 할머니 안 계신 게 어디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제삿날마다 그래요. 진짜 누구는 왕비로 태어났고 나는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죠. 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생에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내가 한번 그렇지. 아이유나 이효리로 한번 태어나봐야지. 뭐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명문이 요렇게 있고요. 정확하게 기해년 정월 29날에 사리를 받들어 봉안했다라고 이렇게 639년이라고 하는 명문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요 앞에 거는 이제 좀 명문이 많이 돌아다녀요. 네, 근데 이제 요 뒤에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에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진짜 선화공주가 무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라를 버리고 백제로 와서 좌평 사택 적덕에 수양딸이 되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분명하게는 사택 적덕의 이제 그 딸이 무왕의 이제 부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불교 공예품 하나가 아니라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창왕의 그런 슬픈 가족사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늘 궁금했던 정말 선화공주는 무왕을 따라 백제로 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이런 게 이러한 명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 실제로 보면 요게 사리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네 사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숫자가 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초창기 유리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에다는 여러 가지로 흙값을 섞어서 넣었어요? 네네. 하나만 하지는 않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예쁘게 수정도 깎아서 넣고 옥도 넣고 금도 넣고 그리고 아까 그 간다라 지역 같은 경우는 섞어서 넣었어요? 그렇게?
여기 안에서 네. 여기 안에서는 사리가 나오고요. 네. 요런 대롱 옥이나 요런 거는요. 요 밖에 있는 데서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학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가문사 것도 보여드릴 건데 가문사 사리기도 보여드릴 건데 유리 안에는 딱 살이 하나 딱 들어있고 나머지 항아리에 뭐 금, 은 들어있고 그 다음 항아리에 뭐 이제 뭐 옥이나 뭐 이런 거 깎은 거에서 이렇게 층이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아예 밑바닥에 예, 이제 뭐 그 이제 뭐 청둥함이나 뭐 목걸이나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서요 하나에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이제 이렇게 아니 살이 저게 대질보예요. 저거를 분석을 있어요. 화학 그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돌이 녹은 거 아니야? 아니래요. 저게 나왔어요.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황, 인 그리고 뭐가 나왔더라? 유자금도 못 앉으면서 뭐. 그게요. 그 분명히 저거는 맞대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는 여기 스님들 안 계시니까 다행이지. 큰일 날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오는 거야? 식물성이 아닌 동물, 우리 동물인 거죠. 를 열을 가했을 때 나오는 그 유기물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궁금했겠죠. 이게 도대체 뭐 나왔을까? 근데요, 우리도요 화장하면 나와요. 우리도 답이하면 나와요. 고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니죠? 우리도 하면 나와요. 근데 약간 저런 거 있잖아요. 화장터에서 이제 뭐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받을 때 안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고온이어서 쟤조차도 다 타요. 근데 노천에서 왜 이제 요즘도 스님들 돌아가실 때 크게 장작 쌓아놓고 다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르가 탈 때 나오는 성분이랑 이걸 만나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인도 가시면 겐지스강이나 이런 데 가면 왜 화장하잖아요. 바람씨. 바람마시 그 할 때요. 이게 또 되게 그것도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땔감을 써가지고 충분히 다 태워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땔감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아요. 유해가 남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강물에 보내는 게 아니라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최하층 사람이 있어요. 피모로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해가 지면 그들은 해를 보면 안 돼요. 죄 지은 인간들이어서 저기 이렇게 어두운 이제 그런 구렁텅이 같은 데 있다가 나와갖고 다 타지 못한 시신을 그들이 먹어서 없애야 돼요. 너무 슬프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실제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28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있었어요. 피모로 시작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겠죠. 인도에서 아마도 법으로 금지했겠죠. 근데 지금도 다 태우지 못한 거 그냥 이렇게 이제 청소꾼이 와갖고요. 나중에 이렇게 가로로 된 이렇게 긴 밀대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강에다가 밀어 넣어요. 그리고 뭐 순례자들은 거기서 목욕을 하고 먹기도 하죠. 그 물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하지만 그것도 그 우리랑 다른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노천에서 나무를 가지고 태우면은요. 저도 나올걸요? 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깨에 석회가 있거든요. 어깨에 석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한번 답사를 가면 하루 한 8시간씩 카메라 들고 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이 팔로 이렇게 받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돌 깨러 다니는데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래요. 그럴 수는 없는데 아마 저도 노천에서 다비식 하면 저도 살이 나올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아들한테 그래요. 이제 저희 아이한테 재호야 엄마가 죽으면 화장을 해줘 라고 왜? 라고 하면 엄마가 되게 예쁜 사리함 하나 사봤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넣어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일반 우리 그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화장터에서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뭐 생과 사회 그런 데에서 고생을 안 하시고 돌을 닦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노천에서 하면 나옵니다. 네. 둘 잠깐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것도 돈 닦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공부하라고요. 예, 공부도 하고요. 돈도 열심히 벌어서 가족도 배불리 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돈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제가 막 그래요. 나 머리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는데 네.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부장품은 잘 이제 뭐 공개가 안 되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그 살이 함에 들어가는 것 말고 밑에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걸로도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청동함도 있고 뭐 이 안에 이거는 얘는 뭐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팔찌도 아니고 반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옥을 뭐 금으로 감싼 그리고 뭐 동그란 금 구슬 뭐 이제 요런 게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유리 요런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리기 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감은사 사리기가 제일 예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요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여기가 간포고 여기가 문어왕릉 이제 문무대왕릉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감은사지죠.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여기 그 대종촌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 나갑니다. 그래서 뭐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문무대왕이 그랬다죠. 낮에는 용왕이 되어서 왜구를 지킬 것이고 밤이는 용이 되어서 이 대종천 하천을 따라 들어와서 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감은사지에서 동탑과 서탑에서 둘 다 이제 사리기가 나왔는데 조금씩 모양은 달라요. 조금씩 모양은 다른데 바로 요런 예, 이쁘죠? 다들 그래서 감은사 사리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당연하게 제작연대 682년이라고 하는 절대연대도 있습니다. 근데 사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이제 왜냐면 요거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뚜껑이에요. 예,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된 거를 요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탑과 서탑에서 살짝 비슷한 게 나왔는데 하나는 위에 이렇게 진주가 있고요. 하나는 요게 이제 산호, 붉은 산호가 있어요. 산호가 있고 요 안에 이제 유리병이 있어서 여기 각각 한 과에 이제 사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요 이제 유리병이에요. 근데 얘가 크기가 얼마만 하지? 이 보세요. 뚜껑이 1cm하고 2mm니까 1.2cm예요. 여기가 1.2cm니까 얘가 해봤자 3c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살이 하나밖에 이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어디에 얹혀지는 거냐면 여기 속에 여기 연꽃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그냥 눈으로 볼 땐 뭐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면 요게 작은 게 다 금알 누금이라고 해서요. 실을 얇게 해요. 금실을 얇게 샤프심처럼 철사처럼 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은 우리 토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알코올 램프 있으니까 걔를 금을 이렇게 하면 녹아갖고요. 눈물처럼 톡톡톡톡톡 떨어져요.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빨랑빨랑 해가지고 톡톡톡톡톡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토치도 있고 알코올 램프도 있는데 이렇게 1mm도 안 되는 얘를 못 만들어요. 찍는 거는 하죠. 잘 보시면 나 저런 거 내 액세서리에도 있고 내 반지도 있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누금 기법이 아니라 찍은 거예요. 판에 찍은 거고 저거는 누금 녹여서 이제 떨어뜨린 건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어떻든 숯을 썼겠죠. 숯을 가지고 저렇게 정교하게 정말 0.1mm씩 녹음물이 떨어져서 완벽한 원형을 만들게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누금 기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장 만들기 힘든 기법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왜 트럼프한테 선물한 그거 있잖아요. 금간, 천마총 금간 똑같이 해서 그거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하신 거냐면 경주에 그 공방 중에 삼선방이라고 하는 공방이 있어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일품 VIP를 위한 레플리카를 만드시는 사실 장인이세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분도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거는 나도 진짜 힘들어 못해. 5개 성공하면 6번째에서 왕창 녹아서 뚝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금이 잘 타죠. 떨어질라 잘 안 떨어진다 해서 불을 조금만 세게 하면 파샤샥 타가지고 없어지고 해서 이거는 나도 힘들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옛날 이 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룡사 하면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저건 언제 발굴이 끝나? 라고 하고 있고 황룡사 목탑은 높이가 나무로만 만들었는데 거의 100m에 육박했다 그래요. 예,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덕여왕 때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요 경주시장이나 경상북도 도지사는 맨날 공약해요. 뭐라고? 여러분 제가 도지사가 되면 황룡사 구층 목탑을 그대로 복원하겠습니다. 한 20년째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복원 못하고 계시죠. 왜요? 무게가 있잖아요. 목탑인데 목탑의 주변에 기와장이 올라갔거든요. 혹시 기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와. 무겁죠. 그거 한 몇 킬로 될까요? 집집마다 기와마다 다르지만. 사이즈가 다 틀린데. 그러니까 대충 얇게 해도요. 1kg 남한산성의 기와는 5kg. 아니 여기에서 썼던 그것처럼 20kg짜리 기와 이런 거 말고 보통 일반적인 절에서 왜 우리 5만 원 내고서는 쓰는 그런 기와 같은 거. 그쵸, 3kg예요. 네. 3kg예요. 그러면 이때 아무리 얇게 목탑에 얹었다고 최대한 봐줘도 반 쳐서 1.5kg라고 합시다. 그러면 9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계산을 그 수목수 하시는 대목수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요 정도로 해서 하면 이 한 칸에 그 기와 무게가 얼마나 갈까 했더니 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톤 단위로 나간대요. 그러면 이게 최소 못해도 정말 많이 봐줘도 9톤인데 저게 저것만 있나요? 중간중간에 나무 목재 부조가 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와 시멘트 쇠못을 쓰지 않고 이 탑을 복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선거 때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백날 해봐야 되나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복원이 힘든 거고 바로 요 탑이야말로 이제 여기 모형도로 사람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 실제로 하나하나가 오늘날 중국의 서안에 가시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아보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하나가 금당이었던 이제 그런 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탑이 큰 것만 유명하지 사리에 대해서는 잘 이제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가 황룡사 그 모탑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리궁인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이제 목탑이 9층 목탑이 세워졌을 거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87m, 최대 한 90m 정도 되니까 목탑으로 거의 운동장 100m만큼의 그거를 세우려면 뭔가 틀림없이 그런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중을 없애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물적으로 돼요. 돼요? 천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못 만들까요? 안쪽으로 왜 못 만들까요? 땡기는 저기를 똑같이 균형을 맞춰주면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릴 수 있으면 그 가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니들이 어디껏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셔서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심초석에서 요렇게 사리궁이 나왔고 요건 제가 그냥 사진 갖다 찍어 붙인 거예요. 심초석 안에 요렇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뭐 금은 뭐 그리고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여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청금석이라고 해서 라피스 라즐리 아세요? 파란 색깔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일 많이 나고 하는 건데 이게 청화백자 안료로 쓰이고요. 보통 신라 여인들은 저거를 왜 했냐면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귀하게 출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소고를 했어요. 서양에서 온 거니까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남편을 빚어서 장만을 하나 했구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신라 귀족이나 뭐 이제 돈 있는 여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청금석 혹은 뭐 라피스 라즐리, 예, 뭐 물감으로 말하면 아쿠아마린, 이제 그건데 저도 사실 이게 있어요. 결혼할 때 어머님이 주셨거든요. 예. 그 남편이 출세하셨어요? 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지가 갖고 싶으니까 신라 여인들이 그랬다라고 이제 하지만 건강하게 네, 아직도 월급 잘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거죠, 뭐 그쵸? 네, 네, 그쵸. 저는 열심히 밥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하면 맨날 이것만 나오는데요. 이거 최근에 그 보고서가 이제서요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경주 뭐 박물관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배포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백자, 호랑, 이제 뭐 이러한 다른 동반 이제 이런 유물도 나왔고 그리고 한 번만 사리를 넣은 게 아니라 후에 한 100년 뒤에 추가로 또 사리를 넣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국 8세기 당나라의 당나라 거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왕궁리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쭉쭉쭉 보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릴 건 이성계 발언 사리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쭉쭉 볼게요. 왜 제가 얘를 가지고 왔냐면 익산의 토가 사택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익산 왕궁리 5층 석탑도 사택 집안에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택 가문과 관련된 석탑이다. 아까 그 무왕의 그 뭐라고 해야죠? 처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러한 사리장원구가 나왔으냐 눈요기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정도가 되면 이렇게 색깔 있는 유리도 이제 수입이 되었고 아직 우리나라는 유리 못 만들어요. 고려가 돼야지 고려 시기가 돼야지 여러분이 아시는 완벽한 유리가 되지 요 정도는 다 수입품이에요.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납석, 항아리, 그러니까 돌로 깎은 이제 요런 거에도 이렇게 발원면이 있는 이제 요러한 항아리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일본 오쿠라 콜렉션에서 가지고 간 이런 원통형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 쭉 보세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수병 모양의 사리기도 있고. 그리고 이건 너무 예뻐서 갖고 왔어요. 확실하게 수입품인 페르시안 글라스인 이 안에 이렇게 사리를 모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금판을 다 가위로 오려서 해요. 오려서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민해왕을 위해서 건립을 한 이제 이러한 대구 동화사에서 나온 이런 것도 있고요. 쭉쭉 그리고 이 동화사에서 요 안에서 나온 게 바로 요 판인데 아마도 복원을 하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요거를 한번 볼까요? 맨날 무구정강 다라니 이야기만 하는데 여기도 사리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요거예요. 예쁘죠? 그래서 여기도 안에 보면 이렇게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원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리장원구보다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은 탑 안에 탑을 넣어서 한 장엄을 한 이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원과 이제 관련이 있는 이제 탑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안에서도
이러한 이제 살리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불상만 딱 봐도 원의 그 라마교 영향이 있는 이제 이러한 사리 장원구와 유리 그런 게 나왔고, 쭉 보면 이제 그 고려 시기가 되면 그 원의 영향으로요, 원의 라마탑 모양을 본단 이러한 이제 사리 장원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이것도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이성계가 발언을 한 사리 장원구고, 이거는 어디서 출토됐냐면 금강산. 이제 그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요, 금강산은요 영산이었어요. 신령스러운 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금강산에 부처를 모시거나 아니면 향을 묻거나 해서 이제 자기의 뭐 소원을 빌거나 하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성계는 원래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뭐 미화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 그럼 이성계는 진짜 왕이 안 되려고 그랬나? 아닌데 위화도 해군도 했고 이런 거 보면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이성계는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요? 여기에서 나온 발언문을 보면 1391년 조선이 개창되기 그렇죠. 1년 전에 부인이랑 5월인 거 보면 아마도 석가탄신일 쯤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랑 함께 사리를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 또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보통 땅속에 사리를 넣고 발언을 할 땐 그쵸, 소원을 비는 거죠. 아마도 그거겠죠. 큰 대업을 이루게 해 주세요 라는 이제 이러한 뜻으로 사리를 발언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금강산에서 발견이 됐고,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백자, 이제 그리고 뭐 저런 이제 그런 주발 이런 거랑 함께 요게 나왔는데요. 요 안에서 이제 사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 그 탑이라기보다는 약간 여전히 원나라의 그런 영향이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의 이렇게 부처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얇은 유리, 굉장히 투명한 유리 원통이에요. 약간 뭐가 비슷하시다고 생각하냐면 비커가 아니라 이거 뭐죠? 이게 뭐죠? 시험관? 예. 시험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이때 유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우리 조선에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명의 수입품일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얇은 유리관이 요즘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이제 그러한 그 유리관 안에서 이제 사리가 나왔고, 요게 요리 들어가고 요게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욕심이 없었으면 금강산에다가 저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어가지고, 그쵸? 발언을 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혁명이 실패했으면 저기 이름 넣었던 사람들은 다 데스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성계는 이거 너 죽고 나 죽자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이름 새긴 걸지도 몰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리 장원구가 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제작된 거라는 거는 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요, 단순히 그런 뭐 종교적인 이야기나 뭐 신화 전설 이런 거를 떠나서 알 수 없는 기록을, 그리고 마치 뭐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캡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이런 사리 공예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나라 뭐 요즘 K-미술 뭐 한참 정말 전 세계 나가보면 이제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 중에 이러한 공예 기술도 최고이고 그 공예 기술의 어떤 최고 단면을 보여주는 게 사리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사리기로 좀 다양한 사리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젊고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